이제 선택을 해서 run once 이걸 돌려서 제대로 나오는지 조금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3분 전에 도착한 내용입니다. 3분 전에 도착한 내용이고 똑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이렇게 돌릴 때마다 좀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그림도 달라지고 뭔가 막 좀 더 풍성해졌죠. 네, 지금 이 메이크 시나리오 화면이 잘 보이실 텐데요. 네, 네, 좀 이런 시나리오가 있는데 제가 원래는 시나리오나 이런 거 AI를 많이 안 써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화 관련해 가지고 딱딱 완벽하게 그 RPA라고 하더라고요. RPA라고 해서 로보틱 프로세스 RPA,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었나? 그래서 이제 RPA라고 해서 확실하게 이제 AI가 들어가지 않고 자동화 완벽히 약속된 로직으로만 도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들을 주로 제가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AI는 아직 뭔가 좀 불안정한 것들이 많다? 그래서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하기는 그 AI가 잘못 판단하거나 뭔가 했을 때 그 책임 소재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원래 AI를 잘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어, 요즘 좀 생각이 바뀐 게 그 AI가 판단을 해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는 것에 그 책임 소재가 엄청나게 큰 책임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거를 활용해서 해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내가 그동안 너무 약간 틀에 박힌 생각들을 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최근에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AI를 활용해서 이 정확도가 100% 정확도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좀 여러 가지 좀 그런 가치들을 창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다가 이런 시나리오를 실제로 만들어서 지금 제 고객 중 한 분에게 적용을 했고 굉장히 좀 효과가 좋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돌렸을 때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run once를 하면 그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이 파일을 자동으로 읽고 구글 드라이브에 새로 올라온 구글 독스 파일을 읽고 그것을 기반으로 여기서 이제 스크립트 구조화라는 거를 하고요. 어떤 건지 더 자세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구조화한 거를 이제 제이슨 파일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만든 환경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컨설팅을 해요. 컨설팅이나 이렇게 줌 아니면 구글 미트 같은 거를 사용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컨설팅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랬을 때 이 수강생분 있잖아요. 수강생분 이에게 해준 이 말이 자동으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고 그 자동으로 저장된 게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나노 바나나에 의해서 딱 한 장짜리 슬라이드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에요. 이거를 처음 이제 본 게 노트북 LM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노트북 LM이 이 교육 자료 같은 거를 슬라이드로 만드는 게 너무 잘 만들어 주잖아요. 이제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대화 이 교육을 한 스크립트들을 이렇게 한 장짜리로 너무 잘 만들어 주기도 하고 이렇게 강의 자료 슬라이드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잘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완벽하게 100% 자동화를 해볼 수 있을까? 그 고민들을 하다가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음.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100% 자동화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나노 바나나를 활용하면 완벽하게 100% 자동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드가 여러 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면 가장 베스트하고 좋긴 할 텐데 우선은 저는 한 장짜리로만 나오게끔 만들었고요. 이 한 장짜리를 나오는 이 로직을 그대로 활용을 하면 이렇게 여러 장을 만드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아직 이제 제가 그렇게까지 구현하지는 않았지만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도 가능하다. 이 노트북 LM은 스크립트가 나오면 그 스크립트를 노트북 LM에 직접 넣어준 다음에 이 슬라이드 자료들을 눌러서 이제 몇 분 동안 생성을 시킨 다음에
이 생성된 자료들을 또 수강생들에게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강생들에게 이제 보내는 이 과정,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전체 과정들을 완벽하게 100% 자동화한 그런 로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100% 자동화를 계속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 클라이언트 분들이 대부분 굉장히 바쁘세요. 굉장히 바쁜데 뭔가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자동화를 하고 싶으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바쁜 상태에서 이런 뭐 노트북 LM 이런 게 되게 좋고 한데, 바쁜데 여기서 이거 뭐 입력하고 뭐 변환시키고 누르고 그걸 다시 고객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하고 이렇게 일들이 추가되게 되면 너무 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할 일이 더 늘어나고 가뜩이나 바빠서 자동화를 하려고 하는데 일이 더 많아지니까 그 자동화를 위한 일들이 추가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업무적인 부하가 되는 거죠. 자동화를 쓰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바빠지고 더 정신없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100% 완전 자동화, 사람 개입이 일절 없이 자동화를 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계속 고민을 하는 편이고, 그런 관점에서 구글 미트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구글 미트가 유용한 이유는 항상 이제 이야기하는 거지만, 줌이라든가 뭐 룸 AI 이렇게 영상을 녹화하고 하는 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툴들은 저장이 되면 그 저장된 거를 내가 다운받거나 아니면 공유를 해서 어딘가로 보내줘야 돼요. 어딘가로 보내줘야만 거기서 이제 나머지 자동화가 이제 진행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구글 미트의 가장 좋은 점은, 구글 미트는 녹화를 하고 녹화를 끝내면 자동으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 자동으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면 메이크를 통해서 이렇게 나머지 과정들도 다 자동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개입이 일절 없고 고객 입장에서는 일이 하나도 추가되지 않는데도 이런 이제 추가적인 가치들을 생성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관점 때문에 구글 미트를 계속 활용하고, 구글 미트를 어떤 식으로 하면 더 많은 가치들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편입니다. 지난 웨비나에선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는데요. 이 구글 미트로 미팅을 하고 미팅을 딱 끝내면 자동으로 그 컨설팅의 효과성, 성과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저장되게끔 그런 것도 이제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그거는 이제 이 수강생이 비포 상태, 기존 초기 값이 어땠는지, 그리고 컨설팅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고 그 깨달음을 어떻게 성과로 이어졌는지, 이게 노션 DB에 자동으로 다 계속 누적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수강생 이런 성과들을 누적했을 때 좋은 게, 그거를 나의 고객들의 성과이기 때문에 마케팅과 세일즈에 그대로 활용하기 위한 이 원소스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원소스 멀티 유즈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원소스만 잘 저장을 해두면 여러 가지 뭐 스레드, 유튜브, 아니면 뭐 종이책으로도 지금 이제 만드는 작업도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종이책으로 하거나 아니면 뉴스레터, 이런 여러 가지 마케팅, 세일즈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대면 세일즈나 텔레마케팅 세일즈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뭐 요식업을 하는 고객이 컨설팅을 요청했다. 그러면 과거에 요식업을 했던 수강생들 중에서 성과를 냈던 사람들의 사례를 내가 노션 AI로 검색을 하고, 그 검색한 내용을 가지고 이 텔레마케팅 세일즈를 하면 되거든요. 기존에도 이제 비슷하게 요식업 일을 하시던 대표님이 계셨는데 컨설팅을 받고 이러이런 뭐 몇 개월 만에 이런 성과를 내셨어요라는 이런 세일즈 마케팅의 활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원소스를 잘 누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갑자기 이제 흥분해서 말이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것도 이제 이 원소스를 통해서, 나노 바나나를 통해서 이제 슬라이드 한 장으로 그 자료를 만들고, 슬라이드를 만든 거를 고객들에게 이메일로 자동으로 발송을 하면 이 고객들, 수강생들은 슬라이드를 보고 굉장히 쉽게 한눈에 복습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어떤 말로만 하지 말고 이걸 좀 보여 드릴게요. 이제 이 슬라이드를 보면 저는 왼쪽에는 핵심 인사이트가 이렇게 나오고, 어떤 이제 어디서도
저는 이제 프롬프트를 쓸 때 보통 이런 식으로 써요. AI가 너무 일반적이고 좀 제네럴한 이런 언급들을 하는 거는 저는 좀 의미가 없다고 보는 편이어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이 내용만의 인사이트를 적어줘 이런 식으로 이제 쓴다거나 그런 프롬프트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 인사이트를 3개 적어 달라고 하고, 그리고 인사이트에서 끝나면 안 되죠. 내가 뭔가를 배우면 반드시 실행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실행의 행동 요령들, 액션 아이템 이런 것들이 오른쪽에 3개가 나오게끔 프롬프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왜 약간 이 나노 바나나 그거가 들어가서 좀 노랗게 나와요. 그런 식으로 노랗게 나오고 디자인 같은 것도 프롬프트로 원하는 방식으로 좀 넣으면 그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게 어떻게 좀 가능한지 이 구조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객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고객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제가 이메일을 발송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구글 미트를 통해서 구글 미트를 그냥 수강생하고 컨설턴트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음 이 고객의 연락처라든가 이메일 같은 정보가 구글 미트에 안 나오죠. 구글 미트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고객 데이터베이스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컨설팅 받은 내용들이 쌓이는 데이터베이스가 하나 더 필요해요. 컨설팅 내용들이 이렇게 지금 제가 정리한 거는 최소한의 내용만 따로 강의 용도로 이렇게 더미 데이터로 만들어 놨는데요. 이 생성일 시 뭐 컨설팅 내역 누가 받았는지, 그리고 이 고객 데이터베이스랑 관계형으로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야 고객의 전체 여정들을 내가 한 곳에서 모아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인포그래픽 링크를 이렇게 해 놔서 이 DB에서 인포그래픽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링크를 달아 놨고요. 원본 링크를 딱 들어가면 원본 스크립트가 나와요. 먼저 이거를 좀 보여 드렸어야 하는데요. 만약에 구글 미트를 녹화랑 스크립트 저장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녹화하고 스크립트 저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녹화본이 자동으로 저장되고, 그리고 스크립트들도 구글 독스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구글 독스 형태로 저장이 돼서 이렇게 나와요. 이게 되게 좋은 게 그 요약이나 세부 정보, 사실 이런 것들은 저는 다시 볼 일은 잘 없다고 생각해요. 데이터로 이렇게 누적해 놓는 거는 의미는 있는데 내가 이거를 다시 보고 뭔가를 작업하거나 뭔가 참고할 일은 잘 없다라고 좀 평소에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 맨 아래에 보면 액션 아이템이 자동으로 쌓여요. 액션 아이템이 자동으로 쌓이고 이게 한 정확도가 80-90% 정도로 꽤 괜찮게 나오는 편입니다. 이렇게 막 체크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왼쪽에 스크립트를 들어가면 전체 대화한 스크립트 내용이 전부 다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구글 독스 형태로 자동으로 저장이 된다. 그래서 이 자동으로 저장된 내용들을 가지고 자동화를 뒷단에 돌리는 거죠. 구글 드라이브에서 새로운 파일을 찾습니다. 네. 현성님, 구글 미트 너무 좋습니다. 이 구글 드라이브에 자동으로 저장되고 그걸 자동으로 가져온다는 이 기능이 너무 좀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쪽으로 많이 쓰고 있고. 네. 녹화 삑 나는 거 제가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뭐냐면 저희 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만든 것처럼 만든 사람이 이거를 나가게 되면 얘가 사라지잖아요. 근데 구글 미트는 사라지지가 않고 제가 만들었지만 제가 나가더라도 이 구글 미트 방이 유지가 돼요. 이 유지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녹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녹화를 중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제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녹화가 계속 되고 있어요. 녹화가 계속 되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내가 나가기 전에 녹화 중단 그리고 스크립트 중단을 먼저 눌러주고 그다음에 나가야 된다. 그것 때문에 한번 그게 좀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100% 모든 원인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녹화 삑나는 그런 문제를 좀 원인 같은 거를 좀 하나 발견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게 이 완전히 100% 자동화하기에 굉장히 좋은 툴이 구글 미트 그리고 클라우드 노트도 제피어나 이런 걸로 연동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직 알아보고 있는 중이긴 한데 이메일로 자동으로 이렇게 녹음한 거 스크립트를 이메일로 자동으로 보내는 그 기능도 있더라고요. 있어 가지고 그거를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면 이메일에서 그거를 트리거로 삼아 가지고 뒷단을 이렇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클라우드 노트를 직접 쓰는 건 아니고 고객이 쓰고 있어 가지고 그거를 이번 주 금요일 그때 가서 한번 좀 확인해 보고 100% 자동화가 가능한지 그거를 좀 봐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글 미트도 굉장히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독스 파일이 이 구글 드라이브에서 있는지 찾아지고요. 그다음에 이 도큐먼트 구글 독스 파일을 읽어 드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읽어 드린 다음에 이 스크립트가 전체가 이렇게 스크립트가 있으니까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없겠죠. 스크립트를 구조화를 시켜서 제이슨으로 만들어 줘요. 제이슨으로 여기서 만들어 줘서 내가 원하는 정보만 빼온다 혹은 원하는 구조로 만든다. 이 과정을 이 모듈에서 합니다. 근데 여기 제이슨 구조 확정이란 게 있죠. 제가 하나의 모듈로 여기 이제 들어가 보면 사실 둘 중 뭐 나노 바나나를 하건 제미니로 하건 어차피 이제 텍스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없이 진행됐었는데 여기 보면 오직 순수한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마저 설명하겠습니다. "오직 순수한 제이슨 텍스트로만 출력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완벽한 제이슨 구조로 아웃풋이 나와야 이거를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꾸 이 백지 땡땡땡 제이슨 아니면 이런 것들이 앞뒤로 붙어 가지고 제가 하려는 걸 자꾸 방해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스크립트가 들어가거든요. 앞에서 스크립트를 가져오잖아요. 이 구글 미트 스크립트를 원본에 가져와서 이거를 분석하는 건데 이 내용이 짧을 때는 괜찮아요. 이 내용이 짧을 때는 이 제이슨 구조가 잘 만들어집니다. 잘 만들어져서 문제가 없는데 저 스크립트가 일정 수준 이상 길면 이 AI가 너무 많은 글씨를 제대로 못 읽어서인지 이게 무조건 붙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도저히 이거 하나의 모듈에서 해결할 수가 없다.' 어 세이브. '하나의 모듈에서는 절대 이게 사용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서 제이슨을 한 번 더 만들어 줘요. 그래서 이 똑같은 일을 두 번 반복해서 거의 약간 100%에 가까운 그런 성능을 내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화하는 데서 이 컨설팅이란 게 1대1 컨설팅도 있는데 1대 다수 컨설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강생이 여러 명이면 그 여러 명의 수강생들에게 나눠서 각자 본인 거에만 해당되는 거를 이렇게 보내는 게 가장 좋잖아요. 제가 지금 구현한 거는 본인에게만 해당되는 내용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원별로 분리가 일어납니다. 인원별로 여기서 분리가 일어나고 인원별로 분리가 일어나는데 구글 미트는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이렇게 저처럼 제 본명으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다른 영어 이름으로 하시는 분들처럼 이름이 정확히 매칭되지 않아요. 이름이 정확히 매칭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 음 완벽하게 그거를 하는 거는 AI로 지금은 약간 어렵거나 아니면 이런 방법을 저는 좀 쓰고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그게 제가 이제 이거를 사용하시는 고객 제 클라이언트에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써 놓은 거거든요. 수강생을 자동 식별하기 위해서 수강생들의 분들이 이 구글 미트 미팅을 할 때 이름을 본명으로 변경하도록 시키거나 아니면 그게 약간 어렵다 하면 구글 미트 미팅을 처음 할 때 수강생의 이름을 부르라고 해요. 그래서 뭐 "박태윤 대표님." 뭐 이런 식으로 "박태윤 대표님 그 컨설팅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넣는다거나 해서 그런 좀 자동으로 수강생을 식별하고 매칭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더 많은 가치를 위해서
약간의 불안정성은 있을 수 있더라도 이거를 좀 적용을 해보는 걸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매칭을 하려면 기존 고객 DB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거랑 비교를 해야겠죠. 그래서 기존 고객의 DB를 리스트업하는 그런 모듈이 있고요. 그리고 얘를 AI에게 먹이기 위해서 각각의 고객 정보들을 하나의 텍스트로 취합하기 위해서 텍스트 어그리게이터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AI가, 제미니가 고객 DB를 매칭하는 거예요. 이 앞서서 이 인원별 분리, 제이슨 구조 확정 이 단계에서 고객의 이름이 이미 뽑혔을 거예요. 이미 뽑혔는데 그거를 실제 고객 DB랑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 비교 매칭하는 거를 이 제미니가 해줍니다. 제미니가 해주고 그 다음에 나노바나나 이미지가 여기서 생성되고 이미지 구글 드라이브를 업로드를 해야 돼요. 얘를 우리가 실제로 활용 가능한 형태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는 이 과정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나노바나나 이미지 생성이랑 얘는 같이 다니는 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를 한 다음에 어떤 문제가 되냐면 그 접근 권한이 없어요. 수강생분들이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접근 권한이 없어서 이거를 모두 공개 상태로 여기서 접근 권한을 해제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나의 이 컨설팅 DB에 다 쌓여야겠죠. 이렇게 데이터가 누적돼야 되기 때문에 컨설팅 DB 내용이 여기서 입력이 됩니다. 입력이 되고 고객 DB랑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고객 DB 관계형 연결을 여기서 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이미지 이메일을 발송하게 됩니다. 네, 지금 이게 20분 전에 온 거거든요. 제가 처음에 웹이나 시작하면서 딱 눌렀어요. 눌러놨는데 그게 이제 지금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수강생 입장에서는 이런 형태의 그 슬라이드를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이 시나리오가 어떤 식으로 내부가 구성되어 있는지 제가 큰 틀을 말씀드렸으니까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보기 전에 좀 네,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지금 설명하는 것들 이해가 잘 되시나요? 이해가 잘 되시면 1번 눌러주시고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하면 2번 눌러주시고요.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어떤 게 이해가 잘 안 되는지 한 번 더 좀 질문을 받고 나머지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해가 잘 되시나요? 아, 네, 박주환님, 감사합니다. 이해를 잘 해주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따로 궁금하신 건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 마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아, 네. 오늘 못 오신다고 들었었는데, 와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구글 미트를 이제 어떤 식으로 되는지 저 간단히 한번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이 새 회의를 눌러서 줌이랑 비슷해요. 새 회의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처음에 나오게 되고요. 여기 이 복사 버튼, 이 링크 복사 버튼을 누르면 이 접속 링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복사해서 사람들에게 보내주면 되고요. 맨 처음에 제가 처음에 하는 일은 이 회의 액세스 유형이란 게 있어요. 이거를 열기를 눌러야 사람들이 그냥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거를 맨 처음에 작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회의 도구에서 녹화를 누르면 이렇게 녹음 파일에 캡션 포함 스크립트 작성도 시작해서 녹화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끝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녹화를 중지하고 그러고 이제 꺼주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면
구글 드라이브에 미트 레코딩스라는 이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최상위 폴더에 자동으로 생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 폴더랑 구글 미트가 자동으로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폴더를 아무 데나 이렇게 맘대로 이동을 시켜놔도 다 그대로 자동으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최상위의 내 드라이브 쪽이 아니라 다른 폴더에 넣어놨는데도 잘 연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동으로 저장이 되면 이 왓치 파일스 인 폴더, 특정 구글 드라이브 폴더에 있는 파일들을 이제 감시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아쉽게도 뭐 저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 보면 every 1hours라고 돼 있죠. 이렇게 at regular interval, 그러니까 일정한 구간 동안, 일정한 기간, 일정한 시간 동안 얘가 한 번씩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벌 해서 60분, 1시간에 한 번씩 얘가 돌게끔 해놨고요. 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런 식으로 해놨고, 뭐 매일, 월도 이런 식으로 전체로 다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시간에 한 번씩 돌면서 얘가 새로운 파일들을 감지를 해서 자동으로 이제 뒤에 단을 진행을 해서 이메일을 발송하게 되는 거죠. 30분 정도로 해놓고 이 수강생분들에게는 이 미팅이 끝나고 한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적어두신 그 이메일로 발송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둘 수 있는 거죠. 그 모듈을 하나씩 좀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create time, 생성된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요. 제 마이 드라이브. 마이 드라이브는 말 그대로 내 드라이브고, share with me는 나에게 공유된 드라이브. 그리고 구글 쉐어드 드라이브, 내가 공유한 드라이브일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마이 드라이브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미트 레코딩스, 여기에 자동으로 파일들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미트 레코딩스를 위치로 삼아줍니다.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나와요. 나와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다른 파일들, 이 파일 타입은 구글 독스, 스프레드시트, 뭐 슬라이드, 드로잉스, 그리고 R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구글 독스 파일만 가져와서 할 거기 때문에 구글 독스를 선택해 줍니다. 리미트 같은 경우는 저는 테스트를 위해서 1로 해놨는데요. 100으로 해두세요. 100으로 해둬서 거기 있는 전체 데이터를 다 가져와서 다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100으로 해두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새 파일이 없는, 만약에 1시간마다 도는데 새 파일이 없을 수 있잖아요. 새 파일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들어가서 굳이 그죠? 크레딧 오퍼레이션을 굳이 소모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없으면 무시라는 필터를 걸어뒀어요. 이렇게 누르게 되면 파일 아이디라는 게 생성됩니다. 이 파일 아이디를 여기에 넣어주고 베이직 오퍼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베이직 오퍼레이터를 exist를 클릭해 주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 파일 아이디 값이 존재할 때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라고 해준 거예요. 이게 존재하지 않는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굳이 에러를 일으키거나 쓸데없는 크레딧을 소모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뒀고요. 스크립트 읽기를 보겠습니다. 모듈 이름이 다 써져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 검색이 다 가능할 거예요. 모듈 이름을 적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구글 독스 get contents of document, 이 문서의 콘텐츠, 그 본문 내용을 읽어드린다는 그런 내용이죠. 왜냐면 구글 드라이브에서 새로 올라온 파일을 내가 확인하긴 했는데 이 구글 드라이브 모듈만으로는 이 파일의 본문 내용을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본문 내용을 읽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본문 내용을 읽어드리기 위해서 이 모듈이 필요합니다. 도큐먼트 아이디에는 이 파일 아이디를 넣어주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파일 아이디만 넣어주고 세이브를 해줍니다. 그랬을 때 파일을 어떤 식으로 읽느냐, 이렇게 타이틀, 파일의 제목을 읽어주고요.
회의록,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회의록 내용들 있죠? 이 회의록 내용과 스크립트 내용, 이게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스크립트 내용을 읽었고, 그다음에 저 스크립트를 구조화해야 되잖아요. 이걸 읽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제이슨 텍스트로만 출력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주의사항이 앞에도 있고 맨 뒤에도 있어요. 보통 AI들이 맨 앞쪽이랑 맨 뒤쪽을 집중적으로 잘 읽고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좀 누락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중요한 프롬프트를 앞뒤로 넣는 거예요. 근데 앞뒤로 넣어놔도 이 스크립트의 내용이 너무 길어지면 저렇게 앞뒤로 제가 강조를 했는데도 그거를 무시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무시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음 모듈까지 있는 건데, 우선 이 내용을 마저 보면 이런 제이슨, 이런 백틱 같은 태그를 절대 쓰지 마라. 이 프롬프트도 제미니에게 써달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넣고 결과물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마음에 안 드는 거를 계속 몇 번 수정을 해서 만들어낸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코치의 컨설팅 내용을 시각화하는 심층 분석가다. 그래서 좌측에는 인사이트, 그리고 우측에는 액션 플랜이 들어가는 그런 날카로운 텍스트 데이터를 추출해라. 이게 코칭이고 컨설팅이다 보니까 말이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세게 나갑니다. 그거를 그대로 약간 그 영혼을 그대로 좀 담아내기 위해서 이런 텍스트들이 좀 들어간 편이고요. 제가 이거를 만들 때 그거를 했어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여기 이 텍스트를 보면 텍스트가 이 스크립트 원본이 들어가 있잖아요. 텍스트가 스크립트 원본이 들어가 있고, 결국 제가 만들어내고 싶었던 게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노트북에 LM이 만들어내는 이런 시각화된 자료들. 그래서 구글 AI에게 내용을 넣을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여기 있는 전체 스크립트를 구글 AI 스튜디오의 제미니에게 먼저 주고, 그리고 이런 시각화 자료들을 같이 넣어줬어요. 같이 넣어준 다음에, 이 스크립트로부터 이러한 결과물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프롬프트를 어떻게 짜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줘.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요청을 해서 이런 프롬프트를 작성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도 뭐 이거를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꼭 필요한 부분만 이제 몇 군데 조금씩 수정을 했고요. 여기 보면 아웃풋 포맷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이슨 only. 그래서 반드시 아래 제이슨 예시와 동일한 키 구조로 출력을 해라. 그래서 클라이언트 이름, 수강생 이름이죠. 수강생 이름, 그리고 나노바나나가 만든 그 이미지 슬라이드, 거기에 들어갈 메인 타이틀, 그리고 서브 타이틀, 완벽주의를 버리고 유튜브와 레퍼런스 두 가지에만 목숨을 걸어라. 레프트 인사이트, 이게 앞에만 써놓으니까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뒤에도 써놓고 했는데, 뒤에 써놔도 자꾸 얘가 말을 안 듣더라고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화면에는 이 액션, 행동 요령을 적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화된 내용들을 했고, 그 다음에 구글 미트 스크립트 원본을 여기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앞서 만들어진 부분, 이 텍스트 콘텐트 부분이 있죠. 그러면 이 회의록부터 해서 스크립트까지 전부 내용이 지금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기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추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역시나 구조화가 깨질 때가 있기 때문에 제이슨 구조를 한 번 더 확정을 해줍니다. 여기는 프롬프트가 되게 간단히 들어가요. 이거 좀 보여드리면, 이게 원래 메시지 부분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게 나와요. 아무것도 없게 나오는데 아이템 1을 추가를 해서 롤을 반드시 유저로 넣어야 됩니다. 만약에 모델이나 뭐 다른 걸로 넣게 되면 얘가 안 먹어요. 반드시 유저가 들어가야 된다는 점. 그리고 메시지 타입, 뭐 텍스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 제가 아까 AI 모델이 이게 나노바나나로 되어 있었잖아요. 나노바나나로 되어 있었는데도 텍스트 구조화를 제대로 잘 시켜줬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나노바나나가 이미지를 만드냐 아니면 텍스트를 만드냐, 나노바나나도 텍스트를 굉장히 잘 만들어 주거든요.
잘 만들어 주는데 그 차이를 어디서 설정을 할 수 있냐. 이 제너레이트 컨피그레이션이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폰스 모달리티스라는 게 있어요. 뒤에서 보여드릴 건데 나노 바나나를 선택을 하고 내가 이미지를 생성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이미지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미지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그냥 텍스트로 작업을 할 거다 하면 이렇게 그냥 비어 있는 채로 두시면 됩니다. 나노 바나나를 생성하고 그거를 약간 디코딩, 인코딩 그런 약간 좀 어려운 작업이 하나 뒤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꼭 한번 보셔야 이 나노 바나나를 이용해서 메이크에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뒤에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나노 바나나를 아직 안 써봤는데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어떤 시행착오를 겪게 될 거냐면요. 제미니를 먼저 검색을 하시겠죠. 제미니를 검색해서 들어가면 쭉 보면 제네레이터 리스폰스 이거는 그냥 대답을 형성해 주니까 이미지 뭐 나노 바나나 이미지를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아라고 내리실 거예요. 내리다 보면 제네레이터 언 이미지 얘로 하면 되겠네 하고 클릭을 아마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커넥트를 해 주겠죠. 커넥트를 한 다음에 모델에서 나노 바나나 선택해야지라고 보시고 보면 나노 바나나가 없습니다. 나노 바나나가 없어서 이매진 포 울트라 프리뷰 뭐 이런 게 뭐 좋은 거겠지. 뭐 나노 바나나랑 비슷하겠지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여기서 막 만드실 거예요. 근데 이 모델로 만드시면 굉장히 이상한 그 그림이 나옵니다. 나노 바나나 이렇게 좀 잘 만들어 주잖아요. 이게 나노 바나나 저희 엊그제 똑같이 경험을 한 거라서 해 가지고 했는데 이 모델 쓰면 진짜 완전 막 1년 전까지는 아니어도 6 개월 막 몇 개월 전에 굉장히 안 좋게 나오던 한글도 제대로 안 나오고 했던 그 이상한 이미지가 나와요. 그래서 얘를 쓰시면 안 됩니다. 얘를 쓰시면 안 되고요. 캔슬해서 얘를 쓰지 말고 이 제네레이터 리스폰스 일반 텍스트를 생성해 주는 이 모듈을 쓰셔야 돼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이슨 구조를 확정하는 거 이거를 똑같이 그래서 이 구조화한 거를 그대로 똑같이 복사를 해 줍니다. 또 제미니 3로 바꿔 주고 똑같이 유저로 추가를 해 주셔야 되고요. 텍스트를 한 다음에 오직 순수한 제이슨 텍스트만 출력을 해라. 이거를 그대로 넣어 줍니다. 그대로 넣어 주고 이 앞에서 만들어진 리저트 값 있잖아요. 이 리저트 값을 그대로 넣어 주는 게 아니고 음. 이게 뭐냐면 지금 제가 리서트 값을 그대로 넣어 줬잖아요. 이런 스크립트로 넣은 게 아니라 이거는 이 지금 슬라이드 구조화가 잘 되어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구조화가 제대로 잘 안 됐을 때 구조화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얘네가 좀 엉망으로 나와요. 어쨌든 이 리서트 값을 그대로 여기 넣어 줍니다. 이거는 이렇게 텍스트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만 적어 주더라도 잘 됩니다. 잘 돼서 이렇게 해서 제이슨 구조를 한 번 더 확정을 해 줍니다. 확정을 해 주고 그다음에 인원별 분리를 해야 돼요. 인원별 분리를 어떻게 하냐. 이 리저트 앞서서 최종적으로 제이슨 구조가 확정이 되면 이런 식으로 반드시 리저트 밑에 슬라이드라는 게 생성이 됩니다. 슬라이드라는 이 배열이 생성이 되고요. 그 배열 밑에 뭐 이제 박태윤이냐 홍길동이냐 이런 여러 사람들이 배열로 저장이 돼요. 그 배열 자체를 여기에서 저장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저 모듈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 여기 이터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이 이터레이터라는 건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열이란 건 뭐냐면 뭐 사과, 바나나, 포도 이런 여러 개의 값들이 하나의 어떤 행렬, 하나의 덩어리로 들어가 있는 거. 근데 이 덩어리로 들어가 있는 거를 각각 개별적으로 뽑아내서 처리를 하기 위한 모듈이 이 이터레이터 모델입니다. 그 이터레이터 모듈을 써서
이런 배열, 배열은 이렇게 이게 대괄호가 이렇게 끝에 표현이 돼 있어요. 이 대괄호 자체를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넣어주면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분리가 된다. 지금 제 스크립트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보실게요. 보면 리저트가 있고 슬라이드가 있고요. 어, 음, 지금 제가 일부러 태윤과 홍길동으로 두 개를 나눠 놨어요. 그래서 인원별 분리가 여기서 일어나고요. 인원별 분리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고객 리스트업을 해야 됩니다. 고객 리스트업을 하는 방법은 이렇게 서치 모듈을 쓰게 돼요. 서치 모듈, 서치 오브젝트 모듈을 써서 리스트들을 다 가져와야겠죠. 실제로 들어가 보면 맨 처음에 뜨는 게 이 데이터 소스 아이템 이렇게 선택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데이터 소스 아이템으로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이 상태로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확인해 주고 데이터 소스 아이디라는 거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 소스 아이디를 노션에서 얻어와야겠죠. 노션에서 얻어오는 방법이 이게 실제로 표를 누르시게 되면 원본 데이터베이스 소스 열기라는 게 있어요. 이거 그 원본 데이터베이스 소스 열기 그거를 이제 누르시게 됩니다. 누르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전체 페이지로 열리게 되고요. 전체 페이지가 열린 상태에서 설정 들어갑니다. 설정 들어가고 데이터 소스 관리로 들어가요. 데이터 소스 관리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 소스 아이디 복사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 아이디를 복사를 해주시고요. 복사한 거를 여기에 그대로 붙여넣게 되면 됩니다. 붙여넣으면 밑에 이런 식으로 필터, 만약에 제대로 붙여넣기가 되지 않았다라면 필터에 이게 이런 항목들이 보이지 않을 거고요. 제대로 잘 붙여넣기가 됐다. 그러면 이렇게 잘 보이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제대로 잘 붙여넣었는데도 얘가 보이지 않는다. 라면 이 계정에서 그 페이지에 접근하는 권한이 없는 상태일 수 있거든요. 저는 전체 리스트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필터를 두지 않았어요. 필터를 두지 않았고, 이 솔트라는 건 뭐냐면 분류 순서인데, 어, 이 분류에 따라서 순서대로 얘가 읽어드리는 그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프로퍼티 필드라는 걸 입력하고 최근 컨설팅 일시라는 거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컨설팅을 받은 사람들부터 먼저 이렇게 그 리스트업이 되게끔 그렇게 설정을 해둔 거죠. 그리고 최근 날짜를 먼저 읽어드리기 위해서 업센딩, 그러니까 오름차순이 아니라 내림차순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야 최신 리스트부터 보이겠죠. 그리고 리미트는 없이 그냥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리스트를 다 가져오기 위해서 이 리밋을 두지 않았고요. 그러면 이렇게 가져온 리스트들이 이렇게 각각의 번들로 뭐 박태윤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홍길동 하나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각각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떨어져 있는 거는 AI가 그 떨어져 온 걸 가져와서 이렇게 분석할 수가 없어요.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가져와서 분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텍스트 어그리게이터를 통해서 고객 DB의 내용들을 하나의 텍스트로 바꿔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어그리게이터 내부를 보면 처음에는 이 어드밴스 세팅이 꺼져 있을 거예요. 꺼져 있고 이렇게 제이슨 구조를 저는 만들어 놨습니다. 그 고객 DB의 이름, 그리고 연락처, 이메일, 그리고 페이지 아이디라고 해서 노션 자체에서 부여하는 그 페이지 아이디, 그 페이지 아이디를 가져오게끔 했어요. 이거는 이제 왜 있냐? 뒷부분에 가서 단계형으로 자동으로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이 페이지 아이디를 가져오게끔 이렇게 구조를 짜놨어요. 구조를 짜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물을 보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각각의 번들, 뭐 박태윤 정보가 있고요. 홍길동 정보가 있어요. 이렇게 분리되어 있던 거를
하나의 텍스트 번들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제미니 제너레이터 리스폰스 이 모듈이 또 나왔죠. 고객 DB를 매칭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매칭을 하냐? 여기서 스크립트를 구조화하는 과정에서도 이 인원별로 분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서 식별을 해 줘요. 식별을 스크립트를 통해서 식별된 이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실제 고객 DB에서 가져온 그 리스트들이 있을 거예요. 이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정말 가장 확률적으로 '이 사람이다.' 싶은 사람을 가져와서 그 사람을 매칭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게 또 이제 AI의 약간 한계점인데 여기서 이 사람이 박태윤인지 박태훈인지 태 뭐 태유인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정확히 모를 수도 있잖아요. 정확히 모를 수도 있어서 그거를 좀 그나마 확률을 올려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수강생분들의 접속 구글 미트 접속 링크를 본명으로 하거나 처음에 수강생 이름을 불러서 정확도를 높이는 이런 방법들을 쓰는 거고요.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매칭을 해 줍니다. 매칭은 어떤 식으로 되냐. 여기도 나노 바나나 프로네요. 이게 아니라 이제 제미니 3 프로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유저 롤 그대로 하고 텍스트로 한 다음에 여기서도 제이슨 텍스트로 이 고객을 매칭을 한 다음에 매칭한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객 DB에 있는 그 연락처 정보나 이메일 정보 이거를 제대로 구조화해서 가져와야만 그 이메일로 자동으로 발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동일하게 앞뒤로 내용이 들어갑니다. "오직 순수한 제이슨 텍스트만 출력을 해라." 맨 밑에도 동일하게 "제이슨 텍스트만 출력을 해라."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부정확한 이름을 그러니까 스크립트에서 얻어낸 부정확한 이름을 실제 고객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내는 데이터 매칭 전문가야. 이런 식으로 쭉 돼 있겠죠. 그래서 타겟 이름 같은 경우는 앞쪽에 있는 클라이언트 네임이란 게 뭐냐면 이 인원별로 분리가 되잖아요. 뭐 박태윤이다, 홍계동이다 이렇게 분리가 될 거잖아요. 여기서 분리된 이 이름을 가져와서 타겟 이름으로 삼고요. 그리고 노션 후보 리스트는 바로 앞에서 만든 이 고객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취합한 내용, 이 내용이 이쪽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판단 로직, 뭐 대표님, 뭐 팀장, 이사 같은 호칭을 제거하고 이름만 비교를 해라. 뭐 박태윤 대표님이 있으면 박태윤이 있다면 이것을 일치로 간주를 한다. 뭐 타겟이 길동님이 리스크에 있다면 홍길동이 있다면 가장 유력한 일치로 간주를 한다. 도저히 매칭이 안 되면 그냥 빈칸으로 출력을 해라. 이렇게 좀 구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화된 내용으로 나오냐? 매치가 found 이제 매칭이 성공적으로 되었다. 그럼 이제 true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매치된 이름, 노션에 있는 정확한 이름을 여기서 매치드 네임으로 가져오게 해 놨고요. 이 지금 이메일로 보낼 거기 때문에 이메일을 또 정확하게 잘 가져와야겠죠. 그리고 폰 넘버도 이렇게 휴대폰 번호도 써 놓은 이유가 지금 제가 보여 드리는 건 이메일로 발송되는 걸로 보여 드리지만 "이메일을 잘 안 본다. 카톡이나 문자로 발송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도 동일한 원리로 이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제 연락처도 이렇게 넣어 놨고요. confidence reason 왜 이거를 일치하는 이유로 삼았냐? 그런 내용인 걸로 보입니다. 뭐를 제외하면 이렇게 100% 일치하는 걸로 보임.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이 페이지 아이디. 페이지 아이디를 제대로 가져와야 뒤에서 관계형을 자동으로 연동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나노바나나 이미지 생성 쪽이 왔는데요. 이 나노바나나 이미지 생성도 제너레이터 리스폰스 동일한 이걸로 사용을 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제 나노바나나로 이번에 드디어 이제 나노바나나 프로 선택을 해 주시겠죠. 선택을 한 상태에서 그리고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구글 제미니 AI를 처음에 이제 계정을 연결할 때 API 키가 필요해요. 그 API 키를 얻는 방법은
이거는 이제 복잡하고 좀 길어질 수 있어서 제가 설명을 다 드리진 못하는데 간략히만 말씀을 드릴게요. 구글 AI 스튜디오라는 거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구글 AI 스튜디오가 나옵니다. 왼편에 이제 get API 키라는 게 있어요. 먼저 이제 계정을 제대로 잘 봐주고요. 계정을 잘 설정을 한 다음에 get API 키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들어가서 API 키라는 게 있고 API 키 여기서 뭐 API 키 만들기 이런 걸 해서 구글 클라우드 콘솔 뭐 들어가서 이 내용은 유튜브에 많이 잘 설명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쪽 설정이 안 되신 분들은 그런 자료를 참고하셔서 만들기를 좀 추천해 드리고요. 그래서 API 키를 만들고 나면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카피 API 키 이거를 카피를 한 다음에 여기서 계정을 만들 때 API 키를 여기에다가 입력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이브를 하고 후속 조치들을 그대로 따라가면 이렇게 계정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역시나 롤은 유저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텍스트 그리고 이제 이 나노바나나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프롬프트도 한번 복사해서 드릴게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뭐 전문적인 비즈니스 요약 슬라이드를 16대 9 슬라이드로 만들 거니까 16대 9겠죠. 그래서 비율로 그려줘. 스타일은 노트북 LM에 깔끔한 정리 스타일을 적용해야 돼. 그래서 쭉 이렇게 나오죠. 시각적 요소, 약간 노란빛이 나오는 게 이 바나나 옐로우를 사용하라고 해서 이렇게 좀 나오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아이콘 일러스트, 심플하고 직관적인 플랫 아이콘, 플랫 라인 아이콘 이런 것들을 써달라고 하고 있네요. 중간에 이제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저런 프롬프트, 이 나노바나나가 프롬프트를 잘 뽑아주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 썼던 방법이 이 전체 실제로 스크립트가 있을 거고요. 실제 내가 수정하려는 이 스크립트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스크립트를 이렇게 노트북 LM에 넣어주게 되면 인포그래픽 그리고 슬라이드 자료들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인포그래픽으로 나올 건데요. 저 스크립트 원본이랑 인포그래픽 파일 아니면 슬라이드 파일 이런 것들을 제미니에게 같이 먹여준 다음에 이 스크립트를 기반으로 이런 식의 이 이미지를 생성을 하려면 어떤 프롬프트를 써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해서 나온 프롬프트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수정은 제가 좀 했습니다. 수정은 좀 했고 상단 헤더 맨 중앙에 이름 어떤 대표님이라고 맨 위에 가장 크게 강조를 해서 당신에게만 보내는 이 슬라이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밑에 메인 제목, 밑에 부제목, 그리고 X가 있는데 이 왼쪽에는 핵심 인사이트가 3개가 들어갔었죠. 또 이제 이미지를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왼쪽에는 핵심 인사이트가 3개가 들어가고요. 오른쪽에는 행동 요령 3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왼쪽 구역에는 이렇게 하고 오른쪽 구역에는 실행 행동 요령을 넣어줘. 그리고 시각적 요소, 아이콘을 중앙이나 빈 공간에 배치를 해달라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 슬라이드는 컨설팅 결과 보고서의 한 페이지처럼 보여야 돼. 스마트하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네요. 이거는 그냥 이제 그대로 제 거를 쓰시거나 아니면 AI가 생성해 주는 거를 쓰시면 되는데요. 나노바나나는 여기가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리는 게 약간 좀 핵심인데요. 제네레이트 컨피그레이션이 있어요. 제네레이트 컨피그레이션이 있고 리스폰스 모달리티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이미지를 체크를 반드시 해줘야 얘가 나노바나나가 이미지를 생성을 해줍니다. 저게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이미지가 아니라 그냥 텍스트를 생성을 해줘요. 나노바나나가 그냥 텍스트를 생성해주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있어요. 이미지로 이거를 체크해놨다고 무조건 이미지를 100%다 내준다는 아니고요. 이 프롬프트가 만약에 이미지를 생성해달라라는 프롬프트가 아니라 그냥 텍스트를 생성해달라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텍스트도 안 나오고 이미지도 안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 이미지가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미지가 나오거나 아니면 안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결과값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미지를 생성해 달라는 명시적인 프롬프트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점,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쌍으로 나오는 게 이미지 구글 드라이브 업로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나노바나나가 이미지를 생성하면 이 리저트가 어떻게 나오냐면, 어, 나노바나나를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되면 이 이미지 생성, 이게 원래 약간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거를 그대로 내가 링크로 활용을 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를 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업로드를 해야만 그거를 고객에게 보내거나 아니면 내가 보거나 노션에 업로드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 업로드를 보겠습니다. 마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구글 드라이브 업로드, 여기가 약간 좀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약간 좀 난이도가 있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뭐 때문이냐면 이 데이터 처리하는 이 부분, 이거 하나, 이거가 중요합니다. 이 캔디데이트, 콘텐츠 파츠, 그리고 인라인 데이터, 점 데이터,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좀 중요하고요. 처음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업로드 파일 모듈을 선택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동일하게 이게 처음에 엔터 매뉴얼리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엔터 매뉴얼리로 되어 있을 텐데 저는 select from the list, 리스트에서 선택을 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my drive 하고 이것도 어, 이 new folder location, 업로드를 어느 폴더에 넣을 거냐, 업로드를 어느 폴더에 넣을 거냐,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원하는 폴더를 하나 지정을 해서 이렇게 저는 나노바나나 이미지 넣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이 밑에 매핑하는 부분이 있고 파일 네임 같은 경우는 클릭을 해서 이번 모듈이 저는 맨 처음에 있었던 이 원본 스크립트 파일 있잖아요. 원본 구글 독스 파일. 여기에 있는 이 타이틀 이름을 파일 네임으로 그대로 똑같이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바꿔도 돼요. 네, 마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 네임을 원하는 형태로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이 파일이 어느 스크립트와 매칭이 되는지 그대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고 이 데이터 부분이 바이너리, to 바이너리라는 저 함수를 써야 되고요. 저거는 그냥 to 바이너리 하고 괄호를 이렇게 입력해주면 이렇게 자동으로 함수로 바뀝니다. 자동으로 함수로 바뀌고 여기 예시에 딱 하면 예시에 베이스 64라는 게 있죠. 예, 세미콜론 이게 있고 베이스 64라는 게 있어서 저거로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 64 그리고 선택하는 건 뭐냐? 선택하는 거는 앞서 직전에 나노바나나 이미지 생성 여기서 만든 거가 이렇게 있고 캔디데이츠라는 게 있어요. 캔디데이츠를 들어가고 콘텐츠, 콘텐츠로 들어가고 팔츠로 들어가면 인라인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인라인 데이터라는 게 있고 여기까지 들어가야 이렇게 데이터라고 해서 알 수 없는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 내용들을 클릭을 해서 이 함수로 데이터를 변환을 해야만 내가 원하는 그 이미지가 업로드,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가 된다. 이 내용이 지금 제일 오늘 설명드리는 것 중에 가장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고객들에게 이메일로 쏴주게 되면 고객들은 이 구글 드라이브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서 이미지를 못 보겠죠. 혹은 그 내 구글 드라이브에 미리 초대를 해놓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근데 그러려면 매번 뭐 사람들 초대하고 뭐 하고 하려면 이제 귀찮겠죠. 그래서 저는 아예 그 이미지를 접근 권한을 해제해 버립니다. 만약에 이 이미지가 생성된 내용이 이 고객의 민감정보다
다른 외부에 유출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면 사실 이 시나리오 자체를 쓰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 게 앞서서 고객 리스트와 매칭을 하는 것도 AI가 지금 이제 매칭을 하죠. 그래서 매칭 정확도가 계속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00%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실수나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 자료 자체는 잘못 발송이 되어도 어떤 문제가 없을 만한 그런 내용들만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이제 유의점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메일을 발송할 때 이 스크립트 내용 전체를 발송하지 않아요. 스크립트 내용 전체를 만약에 발송하게 되면 그 안에 이 고객에 대한 민감 정보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민감 정보가 있는데 이게 잘못 발송되거나 아니면 지금 이름으로 매칭을 하고 있는데 동명이인이 있다? 동명이인이 하필 있어서 그게 잘못 발송됐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를 아예 그냥 공유를 풀어버려서 보내는 방식을 쓰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이 드라이브 동일하게 하고 셀렉트 폴더가 아니라 파일을 그 권한을 해제하는 거죠. 그래서 파일을 선택을 해주고요. 파일 아이디는 어디서 가져왔냐? 바로 직전에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한 이 파일 아이디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롤 같은 경우는 어떤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인데 그거를 소유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수정할 수 있거나 아니면 코멘트 댓글을 달 수 있게 하거나 읽기 권한을 줄 수 있는 거죠. 이 읽기 권한만 주더라도 그거를 다운로드 받거나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리드 권한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타입 부분이 어떤 사람들에게 얼마나 접근 권한을 줄 거냐인데 유저가 아마 내 워크스페이스 유저, 내 워크스페이스에 포함된 사람 그걸 거예요. 근데 이제 anyone 같은 경우는 anyone 누구에게나 다 공유를 한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 링크를 가지고 있는 누구나에게 모두 다 볼 수 있게 한다. 그래서 anyone으로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디폴트 값 그대로 놔두고 세이브를 눌러줍니다. 그래서 이 링크가 모두에게 공개가 되도록 바뀌었고요. 그리고 일련의 이 과정들이 모두 컨설팅 DB에 이렇게 누적이 되어야겠죠. 이렇게 쭉 누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쯤에서 한번 제가 또 한번 돌려볼게요. 돌리는 건 조금 이따 하고 먼저 내용 먼저 볼게요. 컨설팅 DB 내용이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입력되는 DB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인사이트와 실행 요령이 이렇게 들어가고 원본 파일 링크가 들어가고 인포그래픽 링크가 들어가고 기존의 고객 DB 있잖아요. 그 고객 DB랑 이렇게 연동을 시켜놔요. 연동을 시켜놔서 나중에 통합 관리, 그 여러 가지 시스템을 고객 DB에서 한눈에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놓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이거를 필터를 이렇게 해놨어요. 필터를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하나 보여드리면 이 크리에이터 데이터 소스 아이템이 있고 데이트 소스 아이템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들여다보면 뒤에 ED18로 끝나는 데이터 그거고 얘도 ED18로 끝나는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리고 데이터 소스 아이템 아이디가 어디서 온 거냐면 바로 앞에 있는 거를 똑같이 가져왔어요. 이거 똑같이 가져온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크리에이트 아이템을 한 다음에 그거를 굳이 또 하나 가져와 가지고 똑같은 작업을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딱 봤을 때는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나눠놨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컨설팅 내역, 이 컨설팅 내역은 클라이언트 네임,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이 인원별 분리, 이 내용을 들어가 보면 클라이언트 네임이란 게 있고 이거는 아예 고객 DB랑 매칭을 하기 이전에 이 스크립트에서 가져온 그 이름이에요. 스크립트에서 내가 유추해서 가져온 그냥 그 이름을 여기에 넣습니다. 그리고 인포그래픽 링크는 바로 직전에 쉐어 링크는 뭐냐? 접근 권한을 해제한 링크를 가져와야 됩니다. 여기 구글 드라이브 업로드한 이 링크를 가져오면 안 될 거고요. 접근 권한이 해제된 이 쉐어 링크를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사이트는 어디서 온 거냐?
9번 모듈이죠. 9번 모듈이 이 제이슨 구조 확정. 스크립트 대화 내용을 제이슨으로 구조화를 다 이제 해놓은 거기에서 나온 인사이트를 가져왔습니다. 리저트 슬라이드 들어가면 이렇게 이름, 뭐 타이틀, 부제목, 인사이트, 행동 요령, 키워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여기 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네, 그리고 원본 링크라는 건 뭐냐면 구글 드라이브에서 이 구글 독스 스크립트 원본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링크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원본 파일로 바로 접속할 수 있게끔 링크를 해놨다. 이 모듈이 아니고 구글 드라이브 여기서 찾은 모듈이네. 여기서 쭉 내리면 웹뷰 링크라고 있습니다. 웹에서 볼 수 있는 그 링크를 여기 넣어놨고요. 생성일시. 생성일시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저는 now를 많이 써서 now라는 건 뭐냐면 이 달력 표시로 들어가면 now라는 게 있어요. now라는 걸 써서 이 지금 작업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 생성일시를 보통 넣는 걸 많이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1번 크리에이트 타임이 어디 있냐면 맨 첫 번째 모듈이죠. 맨 첫 번째 모듈에 크리에이트 타임 여기 있어요. 크리에이트 타임. 이거를 가져온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글 드라이브가 데이터가 딱 올라오자마자 그걸 트리거로 해서 따다다닥 진행되는 게 아니라 30분에 한 번, 1시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돌면서 얘를 진행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나우로 하게 되면 실제 생성일 시랑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쪽에 있는 크리에이트 타임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일 시를 입력해 줍니다. include time, 시간을 yes로 해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리드 고객 더미, 이거는 관계형을 연결시켜서 이 고객 데이터베이스랑 관계형을 연결시키는 부분인데 얘를 지금 2단계에서 안 해요. 2단계에서 안 하고 이 실행 요령, 이것도 동일하게 9번 모듈에서 인사이트 가져왔던 것처럼 그대로 가져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놨어요. 저장을 하고 이 매칭 동그라미가 뭐냐면 지금 막 모듈을 막 여러 가지를 넘나들면서 막 설명을 해가지고 이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좀 복잡하게 느끼실 거예요. 저도 원래는 약간 이렇게 막 복잡하게 하는 편이 아니라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편인데 이 콘텐츠를 그냥 막 이렇게 갖다 붙이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복잡도가 올라가 있는 편이에요. 제가 엄청나게 깔끔하게 정제한 그 방식이 아니어가지고 약간은 좀 복잡하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동은 잘 합니다. 작동은 잘 하고요. 19번 모듈. 고객 DB를 여기서 매칭한 이 이름이 존재를 해야만, exist, 이게 존재한다는 거죠. 이 값이 존재할 때만 다음으로 넘어가게 해놨어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하는 일이 뭐냐. 컨설팅 DB, 고객 DB 관계형 연결을 해놨어요. 다른 거 다 앞단에서 입력을 했죠. 여기서 매칭된 이 페이지 아이디 있잖아요. 이 페이지 아이디를 여기 넣어둔 겁니다. 이거를 같은 페이지를 굳이 이렇게 나눠 놓은 이유가 매칭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매칭이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합쳐 놓으면 이 앞단에 매칭 여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매칭이 AI가 잘못 매칭을 못 해가지고 매칭을 못 할 수도 있는데 이 데이터 자체가 쌓이지 않게 되면 그게 내 자산으로 활용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굳이 번거롭게 이렇게 똑같은 거를 두 개로 나눠놨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매칭을 했을 때만 그 매칭된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이걸 또 보면 이메일 동그라미하고 19번 모듈 고객 DB 매칭한 거 여기서 이메일 이 값을 가져와서 이것도 이제 존재할 때만 다음으로 넘어가게끔 한 겁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거를 이메일 값이 아니라 이것도 매치 이름으로 했어요. 매치 이름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놨었는데 문제가 이렇게 해놓으면
이 사람의 이름이 있고 매치가, 그러니까 이름이 있고 매치가 됐는데 이메일 값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메일 값이 없는데 그 매치가 됐다고 해서 그냥 이메일을 보내버리면 오류가 나겠죠. 그 오류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매치 이름이 아니라 이메일을 이렇게 하고 이메일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send on email이라는 이 모듈이 있습니다. 모듈에 들어가고요. 이 save message after sending이란 게 있는데, save, 그 전에 이 이메일도, 일단은, 네, 그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save message after sending, 이건 뭐냐면, 지금 이게 자동으로 메시지를 발송하는 거잖아요. 이게 디폴트 값은 no로 되어 있어요. 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메시지 이메일을 내가 발송을 했을 때 이 발송한 내역, 발송했다라는 그 내역을 내 이메일에 기록을 할 거냐 말 거냐 그거를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게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노로 되어 있고, 근데 저는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yes로 해놨습니다. 왜냐면 발송 기록이 있어야 이게 사람들에게 제대로 잘 발송이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좀 개선점들을 계속 발견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yes로 해놨고요. 폴더는 내 Gmail, 지금 Gmail로 연결을 해놨는데 그 Gmail에 있는 것들 중에서 어디에다가 지금 저장을 할 건지를 골라주는 겁니다. 저는 자동 발송이라는 그 메일함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저장이 되게끔 해놨고요. 변장 아니고 자동 발송 이렇게 해놨고요. 어디에게, 누구에게 보낼 거냐. 이것도 매칭된 고객의 그 DB에 있던 이메일 값을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고객 DB 매칭. 여기에 있는 이 이메일 값을 여기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서브젝트는 이메일 그 제목, 이메일 제목, 컨설팅 인포그래픽 공유 이렇게 하고, 콘텐츠 타입, 여기에 HTML이 있고 플레인 텍스트가 있는데 나는 그냥 이 텍스트만 보낼 거다. 뭐 HTML 막 코드 짜가지고 보내고 하지 않을 거다. 이러면 이제 플레인 텍스트를 이렇게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컨설팅 인포그래픽 공유, 인포그래픽 링크 해서 쉐어 링크, 이 접근 권한이 해제된 쉐어 링크, 이거를 여기 써주면 사람들이 이걸 눌러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아직 이 AI가 만드는 것에 그런 부정확성이 있기 때문에 인포그래픽에 대한 피드백을 이메일로 회신해 주세요. 작성해 주신 내용에 따라 인포그래픽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넣어 놨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다. 네. 이거 제가 만들어 봤는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네. 상당히 복잡하고 쉽지 않더라고요. 그럼 갑자기 이제 필 받아가지고 밤새면서 몇 시간 동안 해가지고 딱 만들었는데, 이 어떤 퀄리티가 나오게끔 프롬프트를 짜는 것도 좀 쉽지 않고요. 지금 제가 이제 런 원스를 한번 돌렸는데 여기서 끝났잖아요. 지금 최신으로, 그러니까 새로 폴더에 들어온 파일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없으면 무시, 없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끝난 거예요. 이럴 때는 여기 기존에 돌렸던 existing 데이터, 기존에 존재하던 데이터를 이렇게 돌려줍니다. 로거 데이터를 이제 선택을 해서 run once, 이걸 돌려서 제대로 나오는지 조금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AI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특히나 이 이미지 생성 단계에서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고요. 인포그래픽을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여기 이제 대표님에게 컨설팅 받은 내용이에요. 자동화된 완벽함보다 본질적인 연결에 집중하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정량적 데이터, 이게 그 정성적, 제가 기존에 한의원 CRM 같은 걸 만들 때는 정성적인 그 정량적인 통계 데이터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막 대시보드를 만들어 가지고 뭐 하루에 몇 명의 고객이 왔고 전환이 몇 퍼센트가 됐고 매출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좀 고가로 한 명 한 명 고접점, 고관여를 해서 한 명 한 명을 깊게 컨설팅을 하면서 큰 값을 받는 그런 경우에는 이런 통계적인 어떤 정량적인 데이터 관리가 약간 좀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보다는 정성적인 거. 뭐 이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깨달음을 얻었고,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이런 것들을 줄글로 데이터베이스로 잘 관리하는 그런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성적 데이터에 대한 이런 내용들, 그런 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퀄리티가 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를 이제 앞서 보여드린 프롬프트로 계속 갈고 닦고, 그리고 고객들 피드백을 받아서 또 그거를 디벨롭하고 이런 과정들을 하면서 퀄리티를 높이고 수강생분들이 정말로 이 자료를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게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좋은 거는 그러한 수강생분들의 성과, 이거를 나의 클라이언트, 나의 고객의 세일즈 마케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 시스템을 만드는 거, 제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제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정량적인 수치 집어치우고라고 나오네요. 정성적 데이터에 목숨 걸어라. 구독과 브랜딩을 만드는 뭐 콘텐츠 자동화. 콘텐츠라는 거는 정량적인 것보다는 정성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콘텐츠 자동화의 핵심이다. 단순 CRM이 아니라 이 CRM을 세일즈, 그러니까 단순 CRM이라는 거는 이 고객들의 그냥 정보를 관리하고 기록들, 이력들을 그냥 기록하고 그 정도에서 끝나지 말고 이거를 세일즈 콘텐츠, 유튜브, 스레드, 릴스 이런 걸로 파생될 수 있도록 원소스 멀티 유즈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자동화로 어느 정도까지 돼서 이 사람들이 품을 들여야 되는 것들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다면, 시간을 줄여줄 수 있다면 굉장히 큰 가치의 이런 자동화들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실행 행동 요령을 보면 구글 미트 입장 시 이제 사람들의 실명을 입력을 시키거나 시작할 때 이름을 부르게 해서 이 자동화를 좀 잘 매끄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이제 대표님에게 인포그래픽 자료를 줘서 이 대표님이 또 외주를 유튜브 외주, 뭐 스레드 외주 이런 외주들을 할 때 이런 관련된 자료들을 또 이 외주 실행사나 이런 데에 자동으로 이렇게 발송을 할 수 있다면 의사소통의 비용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겠죠. 이런 것들을 하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그래서 그렇게 네, 메이크가 다 돌아간 것 같네요. 방금 전에 만들어진 거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이어서 뭐 비슷한 내용일 텐데요. 이메일, 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죠. 음, 받은 편지요. 음, 어, 이메일이 와야 되는데 뭔가 문제가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볼게요. 이메일도 잘 갖고 또 어드민, 어드민으로 잘 갖고 어드민, 네, 여기 있네요. 저 3분 전에 도착한 내용입니다. 3분 전에 도착한 내용이고 똑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이렇게 돌릴 때마다 좀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그림도 달라지고 뭔가 막 좀 더 풍성해졌죠. 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전반적으로 보여드릴 내용들을 다 보여드렸고요. 혹시 이거 전반적으로 보시면서 궁금했던 거나 아니면 이 내용 관련된 거 말고 그냥 평소에 노션이나 메이크 관련해서 궁금했던 것도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면 네, 제가 바로 즉석에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이나 마이크 풀고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네. 혹시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이 계신지 조금 기다렸다가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가장 좋은 거는 이 노트북 LM에서 나오는 이 퀄리티가 너무 좋잖아요. 퀄리티가 이게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를 자동으로 좀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발송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약에 나노 바나나로 만들게 되면 슬라이드 개수에 따라서 얘가 얼마 정도 하는지 아직 감이 잘 안 오는데, 예를 들어 한 장에 한 100원 정도 한다? 혹은 뭐 몇십 원 한다라고 해도 얘가 계속 쌓이면 금액이 좀 커질 거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제가 여러 슬라이드로 만든 게 아니라 한 고객당 하나의 슬라이드로 좀 제한을 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비용적인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이 퀄리티가 되게 좋아서 이런 퀄리티로 나오게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는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이 내부에 어떤 그런 펌프가 숨어 있는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근데 노트북 LM 자체가 이게 API가 있긴 한데 저런 저희가 이제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API는 아니에요. API를 치게 되면 뭐 노트북을 만들고 이런 API는 가능한 것도 같은데 API가 엔터프라이즈래요. 그래서 뭔가 약간 좀 접근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노트북 만들기, 가져오기, 뭐 목록 표시, 일괄 삭제, 공유하기, 이 정도 기능만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어, 저는 이런 게 있네요. 데이터 소스 추가하기, 소스로 업로드하기. 어,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자동화로 가능할지 이건 한번 좀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개요 내용이 끝인 줄 알고 보니까 오디오 오버뷰, 이제 오디오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네. 제미나이와 노트북 LM이 연동되니까 우회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제미나이를 통해서 제미나이 API나 그런 걸로 뭐 노트북 LM으로 이렇게 우회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가능할지 어떨지 저도 좀 궁금하네요. 나중에 이제 아시는 분, 네. 노트북 LM API가 제공되지 않아서 메이크로 연동이 안 되는데 우회하는 방법. 네. 노트북 LM이 구글 드라이브가 연동되니까요. 네. 이거 API 같은 거는 메이크 자체에 모듈은 없잖아요. 대신 메이크 코드라는 모듈을 써서 그 코딩 방식으로 아마 이제 구현하면 뭔가 이제 가능할 것도 같아요. 메이크 코드. 저는 메이크 코드 이거를 뭐 별로 그렇게 써보진 않았는데, 이 메이크 코드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 자바스크립트 코드인가? 이렇게 막 코드를 써서 이 안에서 코딩을 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노트북 LM API도 그런 식으로 쓸 수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노트북 LM이 지금 필요로 하는 거는 슬라이드를 만들어주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API 문서들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능은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메이크 코드를 이용해서 만약에 노트북 LM API를 연결을 한다 하더라도 원하는 슬라이드나 이런 거는 만들기 어렵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흥정사님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많이 이제 느끼고 다른 데도 이제 말씀드리고 하는 부분인데, 이 시스템이나 자동화를 통해서 뭔가 도입하는 게 규모가 좀 있고 대표님이 있고 밑에 직원들이 있고 이런 데가 뭔가 할 거는 많긴 한데 그 시스템을 만들기는 좀 더 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쉬운 측면이 있다는 게, 어떤 자동화 시스템, 자동화 기능을 내가 이제 만들어서 고객에게 준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100% 자동화하는 거는 사실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중간중간에 사람이 컨펌하거나 사람이 결정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네. 킹지님, 프로공님을 찔러보고 싶네요. 프로공님에게 말씀드려보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프로공님은 워낙 불가능한 거를 다 가능하게 하시니까 저도 되게 궁금하네요. 다음에 한번 여쭤보거나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사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시스템을 넣으면 거기에 일부 어떤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컨펌하고 책임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 이런 입력해야 되는 이런 내용들을 그 사업체에 있는 곳에는 직원분들이 그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전체 자동화 플로우가 굉장히 잘 돌아가거든요. 굉장히 잘 돌아가고 직원분들도 본인이 수동 입력 막 계속 반복 작업하던 것들을
자동으로 처리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되게 그런 자동화 시스템, 새로운 시스템을 오히려 직원분들이 반기는 걸 저는 이제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문제는 이제 1인 기업, 1인 사업가 분들에게 자동화 시스템 넣을 때 이게 저는 되게 오히려 어렵더라고요. 어려운 게 이분들은 이미 엄청나게 바빠요. 엄청나게 바쁘고 그 일을 줄여야 되는데 만약에 자동화 시스템 이런 거를 넣었다? 그러면 거기서 이분들이 반드시 해야만 되는 추가적인 업무들이 반드시 생겨나거든요. 반드시 생겨나거나 아니면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완전히 100% 자동화를 시키지 않는 이상 그런 일들이 거의 생겨나요. 근데 이렇게 100% 자동화를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구글 미트 AI 녹화 기능 이거를 제가 발견한 게 한 2달 전인가? 그때 처음 봤는데 이거를 발견하기 전에는 '100% 자동화는 완전히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구글 미트 자동 녹화되고 자동 스크립트 나오는 거 이거를 보고 처음으로 '완벽 100% 자동화가 가능하겠다.' 이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사업체보다 1인 사업가분들에게 적용하는 게 더 약간 좀 제한되고 어려운 감이 있다. 요즘에는 이런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뚫어내려고 이렇게 계속 이 100%는 아니더라도 한 뭐 80-90% 수준이더라도 이거를 좀 트라이를 계속 해 보고 있는 이런 단계다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드릴 내용들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시나리오를 그냥 이제 후기를 작성해 주시는 분들에게 이메일을 수집을 받아서 그 이메일로 이 시나리오를 보내 드리려고 해요. 아 네. 행정사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굉장히 좀 실감나지 않는 새해 첫날인 것 같습니다. 벌써 36 살이 되었습니다. 36 살이 되었고 실감이 나지 않는데 네. 진짜 의미 있는 새해 첫날 다이어트 떡국 드셨나요? 떡국 먹을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었습니다. 떡국을 좀 먹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 의미 있는 새해 첫날, 의미 있는 새해 첫날에 이렇게 들어와서 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시나리오를 약간 좀 손해 봐서 이 고객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컨설팅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이 시나리오 이거 시나리오는 예전에는 이거를 제이슨으로 이렇게 뽑아 가지고 그 제이슨 파일을 옮기고 해야 됐잖아요. 근데 이 쉐어 기능이 언제부턴가 생겨 가지고 예 웹에다가 쉐어를 해서 카피 링크를 해서 이렇게 전달을 만약에 드리게 되면 제가 전달을 드리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use this scenario 이거를 바로 눌러 주면 나의 메이크에 그대로 이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있고 데이터베이스들이 간단히 이 두 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의 페이지에 간단히 이제 템플릿으로 해서 이거랑 이 메이크 시나리오 이거를 전달을 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봐 주신 분들은 제가 유튜브에도 이걸 올릴 건데 나중에 유튜브로도 보신 분들도 이번 주 일요일까지 후기를 작성해 주시면 이거를 전달을 해 드릴 예정이고요. 후기 작성해 주시는 방법은 제 단톡방 있잖아요. 오픈 채팅방. 그 오픈 채팅방 링크를 한 번 더 공유 드릴 건데 그 오픈 채팅방에다가 후기들을 작성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후기 작성해 주신 거를 캡처를 해서 제가 또 설문폼 링크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후기 입력하는 그 폼에다가 입력을 해서 저에게 이메일 주소랑 해서 전달을 주시면 제가 며칠 뒤에 준비를 해서 일괄적으로 좀 발송을 드리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네. 다들 이해 잘 되셨나요? 어 네 뭐 궁금한 거는 따로 없으신 것 같고 네. 오늘 잘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잘 들었다. 새해 첫날인데 시간을 아깝지 않게 잘 보냈다 싶으시면 1번 한 번씩 눌러 주시고 네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네 웨비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킹즈 님, 현성 님 감사합니다. 네. 박주원 님도 감사드리고요. 아 네.
신경사님 궁금한 거 생기시면 또 이제 오픈 채팅방이나 이런 데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킹지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박주원님 오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들 떡국 많이 드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셔요. 네, 감사합니다. 다들 이제 떡국 많이 드시고 정말 올해 한 해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분의 보람 있는 새해 첫날. 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킹지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현성님 오늘 감사하게도 현성님이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정말 네, 현성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 현성님 나노바나나 사용법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네, 현성님 도움이 됐다니 정말 정말 영광입니다. 나노바나나 제가 살짝 헤맸던 부분들 잘 이제 얻어가셔서 시간을 그 귀한 시간들 이렇게 잘 압축적으로 절약해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